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6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11월의 새로운 월요일 아침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생텍쥐베리에 이런 멋진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몰랐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해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나 또 부동산을 갖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부동산에 대한 동경심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그런 공부의 그런 중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일깨워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또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책을 보는 건 정말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 시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은 좀 거리가 좀 멀어졌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40대 후반의 제 나이에 20대, 10대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제 앞으로 평생 공부가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끝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동경심을 키워나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고민하고 항상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이번 한 주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옥수역에서 서울숲 쪽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나가다가 GTX-A,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SG 레일 주식회사라는 여기 보니까 한강을 갖다 하저 터널 공사하는 GTX-A 그런 공사 구간인 것 같은데 순조롭게 GTX-A, 한강 하저 터널이라든지 이런 공사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지인의 소개로 와서 이제 전세를 갖다 보러 가던 도중에 신원동 동일 1차 아파트에서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신원동 동일 1차하고 신원동에 있는 8단지 현대 아이파크 현대 1차 아이파크 이 단지 사이에 타운하우스 부지입니다. 오금동에 보면 우미 라피아노라든지 그다음에 자이더 빌리지라든지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3종처럼 이쪽도 지금 신원동 끝자락에 이쪽도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하고 자이하고 해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에 좀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혹시라도 또 이쪽에 타운하우스나든지 또 신원동 쪽에 분양하는 소식도 있으면 제가 알게 되면 또 제 방송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동 동일 스위트가 2017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올해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도색을 갖다가 새롭게 입대위에서 새롭게 멋진 그런 도색안을 갖다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도색을 갖다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외벽을 갖다 지금 이렇게 약간 곧 조만간 이렇게 도색을 갖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정말 날씨가 가을에 이렇게 폭우가 내려 치는 것이 간만에 일인 것 같은데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걸어서 출근을 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로 이제 다시 출근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각자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 또 오늘 오고 가는 길에 정말 차량 안전사고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갔는데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뉴스원의 황보준엽 기자님의 기사 이달 85,000 가구 신규 택지 발표한다. 김포 고천이라든지 고향 대구 감사 스마일은 또 고향 화전 등에 지금 이제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11월에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도 긍정적인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일단 2만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 위주로 해서 일단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 수도권 물량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입주는 제때 가능할 것인가? 개발만 7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창릉 3기 신도시가 2019년도 5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20년, 21년, 22년, 23년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공은 올해 안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해서 입주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7년, 많게는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났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입주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가 이달 중에 11월 중에 8만 5천여 가구의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당초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요. 택지는 서울 반경 30km 이내 지역으로 중소형 택지로 구성될 계획인데 가장 유력한 곳이 김포 고천, 그 다음에 고양 대곡, 하남 간북, 그 다음에 고양 화전 등이 유력 후보지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규모도 이제 한 6만 5천 가구에서 2만 가구를 또 추가를 해서 상당히 지금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지금 신규 택지 발표를 이번 달 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끌어올려가지고 또 5천 가구 정도를 공공으로 또 전환하겠다. 또 용적률을 끌어올려가지고 3만 가구를 또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다. 일단은 계획이 이제 있어야지만 일단 공사를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계획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신규 택지는 서울 반경 30km 이내이면서 GTX 등 광역교통망을 고려해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할 전망인데 신규 택지 대부분은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30km 이내,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서울 중심으로 30km 이내에 물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 택지의 이른바 미니 신도시급으로 지구별로 16,000세대에서 2만 세대 정도로 지금 이제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릉 같은 경우 38,000세대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기는 16,000에서 2만 세대 정도가 되면 삼성지구가 15,000세대에서 2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일단 그러나 여기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택지 지구를 조성하면서 자연과 이렇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있는 자연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건폐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쾌적하게 지금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또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올 이 것들이 한 100만 평 이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나오면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야기 좀 드리고요. 신규 택지로는 김포, 고천, 고양, 대곡, 하남, 간북 등 과거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적이 있거나 서울과 인접한 지역 등이 좀 거론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또 신규 택지 발표하기 전에 지금 메가시티, 메가서울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김포, 고천이라든지 고양, 대곡, 화전 두 곳 중에서는 일단 김포, 고천은 가장 유력하게 될 것 같고 고양, 대곡 아니면 고양, 화전인데 두 곳이 될지 한 곳이 될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곳 정도가 지금 지정이 될 것 같고 하남 간북은 하남시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공공주택 지구에 지정됐다가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남 간북도 유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대로 김포의 한 곳, 고양시 한 곳, 하남의 한 곳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감자스마일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일단 김포 고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고 신규 택지 발표할 때마다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단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GTX D 노선이라든지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또 검토되어 있고 만약에 또 고천지구가 또 들어온다고 하면 9호선까지도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고요. 올림픽도로라든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등과 차량을 통해서 서울 진입도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유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고양시에서는 대곡과 화전이 두 곳이 이제 거론되는데 대곡은 덕양구에 소속되어 있지만 일산 신도시와 고양 화전과 행신 구도심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 서해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개통될 교회선까지 그리고 GTX-A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5개 정거장이 들어갈 수 있는 대곡역 중심으로 해서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 이 대곡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암동과 3기 신도시 창릉,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일산에 있는 1기 신도시 일산과 같이 맞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대곡 아니면 화전, 그러니까 대곡, 화전 두 곳이 지금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곳 다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곡 또는 화전 두 곳 중에서 한 곳 정도는 좀 들어올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화전 같은 경우에는 상암동하고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가 맞닿는 화전 같은 경우에도 뭐 화전 대덕동이라든지 화전 현천동 일대로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남 간북 같은 경우는 서울 송파라든지 강동구 수요 흡수가 가능해서 공공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 내부의 소식통에 의하면 신규 택지로 지정될 해당 지자체라든지 해당 지자체와 지금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된다. 기존 계획에 맞춰가지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30일 안에 아마 신규 택지 김포 고천이라든지 고양 대곡 하남 간북 쪽에서 아마 신규 택지 지정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원주민 반발 탓에 택지 개발 과정이 많게는 7년도 걸렸다. 정부가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히 준다라고 하면 원만한 합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제 중반을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지, 아니면 또 원주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또 걸림돌로 인해 가지고 또 늦춰질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빠르게 되면 더 좋겠지만 빠르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고양 대곡이라든지 화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대곡에 지금 택지지구를 지정을 해 주기를 갖다 바라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구나. 왜냐면 일단 이 대곡이라는 이 지역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고양시와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덕양구의 중심에 있고,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한 중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교통망이 너무너무 지금 좋다 보니까 대곡에서 뭐 서울로 출퇴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또 고양시에 경제 자유구역이 또 지정된다든지 창릉 3기 신도시 일자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또 고양시의 그런 일자리 수요까지도 또 그러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대곡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신규 택지를 또 지정해 주기를 또 바라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신규 택지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이런 주택이 너무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말 집만 때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또 부정적인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곡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정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가 지금 지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신규 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소식 나오게 되면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화전 현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존에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전에는 화전 현천 IC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 대덕동과 현천동, 화전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국대학교 아래쪽으로 해서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공항철도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 현천역을 또 만들면 되고, 또 고양 양재간 고속도로의 또 출발점이 또 현천동입니다. 대덕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가 방화대교 쪽으로 또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확충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는 창릉 3기 신도시에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같이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화전 현천동도 유력한 그런 신규 택지에 그런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화전 현천동이라든지 대곡 두 곳이 지정되는 것은 좀 바라진 않기 때문에 두 곳 중에 아마 한 곳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김포 고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김포고촌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공교롭게 오늘 또 메가시티, 메가서울 관련해가지고 김포 시장님하고 서울시장님이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김포발 서울 편입의 이슈가 뭐 내년 4월 총선까지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 중단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제 의견과 또 반대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의견까지 저는 겸허히 수용을 할 것이고요. 고양시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이런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사실 고양시가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이중 규제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내년에 어떻게 보면 불투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가 착공이 됐다고 해가지고 고양시 인구 108만 명의 그런 일자리를 갖다 다 확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곡과 화전이 만약에 이제 신규 택지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까지 드론과 UAM 그리고 대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신규 바이오라든지 의료, 메디컬 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상암과 그리고 이제 덕은 미디어 밸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제2의 어떻게 보면 상암동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미디어 밸리, 미디어 센터라든지 그리고 영상 미디어로 해가지고 고양시가 관광 산업까지 그리고 한강 유역을 또 개발해 나가는데 고양시에 있는 이런 말 그대로 고양시에 있는 이런 자금으로는 너무너무 이런 것들 개발해 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런 힘을 갖다 빌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그런 인프라라든지 또 기업들도 많이들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덕양구에 있는 뭐 향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흥에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들까지도 더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또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뭐 서울 편입한다는 것이 바로 내일 모레 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공론화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3호선과 경의중앙선 물론 내년에 GTX-A가 개통을 하겠지만 3호선과 경의중앙선 이 두 노선 또 최근에 개통했던 서해선으로 해서 서울과 그다음에 한강 이남을 갖다가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고양시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고양 특례시가 아니라 경기 북도가 아니라 서울 편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무진장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인풋의 양이 정말 많아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웃풋을 갖다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에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또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동산을 제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 나간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이런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저도 제 스스로도 10대 때보다 20대 때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떨 때는 참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지금의 현재와 미래를 또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도 지금의 현재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정말 특별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기쁜 일 가득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정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